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완화 첫날인 어제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102명이 발생해 다시 세 자릿수로 늘었습니다. 국내 발생이 69명, 해외 유입이 33명입니다. 오늘부터 대중교통과 병원 등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고 위반하면 다음 달부터 최고 3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한동안 문을 닫았던 클럽과 유흥주점, 노래방 등이 영업을 재개했습니다. 도심 곳곳은 오랜만에 손님들로 북적이고 활기를 띠었지만 감염 확산 불안감도 여전했습니다. 유통 과정의 문제로 중단됐던 독감 백신 무료 접종이 오늘부터 만 13세에서 18세 이하를 대상으로 재개됐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만 70세 이상, 26일부터는 만 62세에서 69세 연령층이 무료 접종을 받게 됩니다. 백악관은 의료진은 코로나19에 감염됐던 트럼프 대통령이 음성 판정을 받았고 감염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플로리다주를 비롯한 경합 지역을 중심으로 10일 만에 선거 유세를 재개했습니다. 영국 정부는 코로나19 재확산 억제를 위해서 3단계 대응 시스템을 발표하고 많은 희생이 따르는 전국 봉쇄는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코로나19를 방치해 집단 면역에 도달한다는 것은 비윤리적 판단이며 선택사항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3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102명으로 엿새 만에 다시 세 자릿수로 올라섰습니다. 신규 해외 유입 증가세가 전체 확진 규모를 끌어올렸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 국내 확진자가 24,805명, 사망자는 1명 늘어난 434명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내 입국자 검역에서 21명이 확진된 것을 포함해 해외 유입만 33명에 달했습니다. 해외 유입 규모는 지난 7월 29일 34명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국내 발생은 69명으로 수도권에서만 50명이 확진됐습니다. 서울 18명, 경기 32명, 대전 9명, 강원 4명, 충남 2명, 부산과 광주, 충북, 전북에서 1명씩 환자가 나와서 전국 9개 시도에서 산발적 감염이 확인됐습니다. 중증 이상 환자는 4명 늘어 누적 41명이 됐고 완치 환자는 135명 늘어 격리 해제 누적은 22,863명에 달합니다.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처음 시행된 어제 2달 만에 다시 문을 연 클럽과 헌팅포차, 노래방은 손님들로 북적였습니다. 이 영업 재개 시민들과 업소들 모두 반기는 분위기였지만 걱정도 여전했습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한동안 을씨년스러웠던 서울 이태원 거리에 다시 음악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야외 테라스에는 젊은이들이 옹기종기 모여 앉아 담소를 나눕니다. 월요일 밤인데도 홍대 앞 클럽과 헌팅포차는 인산이네. 지난 8월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된 뒤 2달 만에 1단계로 완화되면서 바뀐 풍경입니다. 한동안 문을 닫았던 가게들도 다시 간판에 불을 켜고 손님을 받고 있습니다. 평일이라 많이 붐비지는 않았지만 거리는 오랜만에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오랜만에 영업을 재개한 노래방에선 노랫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지금 어저께 같은 경우에는 홍대에서 문을 안 연 노래방이 많았어요.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는 좀 있어요. 이번에 집합 금지가 풀린 고위험 시설은 클럽과 노래방, 헌팅포차 등 모두 10종류. 오랜 거리두기에 지친 시민들은 대체로 반기는 분위기지만 걱정 어린 시선도 없지 않습니다. 또 다시 열어서 좀 갑자기 또 많이 퍼질까 봐 조금 불안하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 열었을 때는 또 소상공인 분들이 많이 힘드니까 이제 약간 어쩔 수 없는 그 선택이었던 것 같아서. 이에 방역당국은 유흥주점이나 헌팅포차 등은 면적 4제곱미터당 1명까지로 이용 인원을 제한하는 등 방역 수칙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가게들은 지키기 어려운 부분이 많지만 일을 할 수 있는 것만으로 다행이란 반응입니다. 뭐 장사해야 되는 거 다 하는 건데 왜냐면 뭐
다 일을 해야 되니까 돈이 안 되잖아요. 일자리를 다 못하는 건데. 2달 만에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판단하긴 이르지만 개개인의 방역수칙 준수가 더욱 절실한 상황입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네,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되면서 300인 이상 대형 학원들도 55일 만에 문을 열었습니다. 학원가는 오랜만에 활기가 돌았지만 얼마 남지 않은 수능에 방역 긴장감도 더욱 커졌습니다. 김지환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아침 7시 30분, 마스크를 쓴 수험생들이 하나둘씩 학원으로 들어섭니다. 출석 체크를 하고 손 소독을 마친 뒤 발열 검사도 받고 나서야 강의실로 향합니다. 발열 체크하겠습니다. 35.8. 고위험 시설로 지정돼 집합 금지된 지 55일 만에 대형 학원들이 문을 열었습니다. 집에서 원격으로 수업을 받던 재수생들은 현장 수업이 더없이 반갑습니다. 집에서 혼자서 공부를 할 땐 아무래도 학원에서 공부하는 것보다 효율이 떨어져서 고민이 많았는데 다시 나오게 되니까 좀 안도가 되기도 하고 남은 기간 동안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나왔던 것 같아요. 하지만 감염에 대한 불안감도 가시진 않습니다. 완벽하게 완화된 것도 아니고 그래서 다시 막힐까 봐 걱정되긴 해요. 단체 감염되고 그럴 것 같아가지고. 혹여 확진자라도 나오면 수업이 중단될 수밖에 없는 만큼 대면 수업을 재개한 학원들은 방역을 강화했습니다. 하루 두 번 방역 작업을 하고 쉬는 시간마다 손길이 닿는 곳은 수시로 소독합니다. 밀집도를 낮추기 위해 교실마다 학생 수를 줄였는데요. 이렇게 50명 정도 들어올 수 있는 교실도 거리 두기를 위해 인원을 20-30명 정도로 제한합니다. 마스크 착용은 기본. 점심시간에는 발열 검사를 한 차례 더 하고 식당에선 한 칸씩 뛰어 같은 방향을 보고 앉도록 했습니다. 특히 수능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더욱 긴장감이 높습니다. 재개원된 것이 한편으로는 굉장히 기쁩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무섭기도 합니다. 50여일 남은 시점이에요. 그때까지 아이들을 안 걸리게끔 하는 거. 이제 방역에 이제 핵심이 가는 거예요. 거리두기 단계는 완화됐지만 300인 이상 대형 학원뿐만 아니라 소규모 학원도 방역 수칙은 의무적으로 지켜야 합니다. 정부는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소독 등 핵심 수칙을 지키지 않은 게 확인되면 다시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고 다음 달 13일부터는 300만 원 이하 벌금도 부과할 예정입니다. YTN 김지환입니다. 다음 주부터 서울 지역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은 매일, 중학교 1학년 학생들도 거의 매일 학교에 가게 됩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처음 입학한 학생들이 학교에 적응하기 위해서인데요. 하지만 학부모들의 불안감은 여전했습니다. 신현준 기자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바뀌면서 전국의 유치원과 초중고 등교 인원이 다음 주부터 3분의 2 이하로 조정됩니다. 여기에 서울 지역은 학교 적응을 위해 저학년의 등교를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은 매일 등교를, 중학교 1학년도 가급적 매일 등교를 권장했습니다. 예를 들어 초등학교는 1, 2학년이 매일 등교하고 3에서 6학년이 주 2, 3회 등교하거나 1학년이 매일 등교하고 2에서 6학년은 이틀에서 나흘 등교하는 방식입니다. 중학교는 1학년이 매일 등교하면서 2, 3학년이 교대로 등교하거나 아니면 1, 2, 3학년이 번갈아 등교하게 됩니다. 초등학교 1학년의 원만한 학교 적응과 기초학력 보장을 위하여 또한 중학교 1학년의 기본학력 형성과 자율적 공동체 역량 함양을 위해서 등교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설문조사에서도 초등학교 1학년 학부모의 68.4%와 중학교 1학년 학부모의 57.6%가 매일 등교에 찬성했습니다. 다만 전체 밀집도는 3분의 2 이하를 유지해야 해 나머지 학년의 등교 수업은 상대적으로 줄게 됩니다. 서로 누가 누군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친구라는 의미도 알 수도 없고 학교라는 곳에 소속돼 있다라는 소속감 같은 것도 아이들은 느끼지 못할 것 같은. 중학교 1학년 가고 초등학교 1학년 다 보내. 왜 그럼 우리는 왜 안 보내요? 그러면 또 고3도 가야 되죠. 중3도 가야 되죠. 애들을 이렇게 왜 위험에 내모는 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서울시 교육청은 또 300명 이하 학교 132곳은 학교 여건에 따라
3분의 2 이상 등교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줬습니다. YTN 신현주입니다. 네, 오늘부터 인플루엔자 백신 무료 접종이 재개됩니다. 질병관리청은 오늘부터 만 13세부터 18세 이하 중고교생을 대상으로 독감 백신 접종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19일부터는 만 70세 이상, 26일부터는 만 62세부터 69세 어르신들에게 차례대로 독감 백신을 접종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독감 백신 상온 노출 문제로 지난달 22일 예정됐던 무료 접종을 중단했습니다. 상온 노출 백신 물량과 다른 유통 과정에 있던 제품을 사용하는 만 12세 이하 어린이와 임신부를 대상으로 한 무료 접종은 지난달 25일 시작됐습니다. 우리나라의 국가 채무 비율이 정부 예측한 시나리오대로 커진다면 대외 신인도가 악화할 우려가 크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정부가 2045년 국가 채무 비율을 최대 99.6%로 우려한 대로 나라 빚이 급증하면 국가 신용 등급이 2단계 하락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한경연은 세계 금융위기 이후 주요 국가들의 국내 총생산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1%포인트 증가할 때마다 국가 신용 등급이 0.03단계 하락한 것을 토대로 이같이 전망했습니다. 국가 채무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면 채무 상환 능력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고 해외 투자 자금 유출을 초래해 국가 전체가 유동성 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코로나19에 걸렸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백악관 의료진은 현지 시각 12일 오후 메모를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연일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의료진은 트럼프 대통령이 타인에 대한 감염성이 없다는 것은 질병통제예방센터 CDC 팀과 데이터에 의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백악관이 트럼프 대통령의 음성 판정 사실을 공개한 것은 지난 2일 감염 사실이 알려진 지 꼭 열흘 만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 감염 이후 처음으로 외부 유세에 나섰지만 유세장을 향하면서 마스크를 착용하지는 않았습니다. 미국 50개 주 가운데 31개 주에서 코로나19 환자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CNN이 보도했습니다. CNN은 존스 홉킨스 대학의 통계를 인용해 현지 시각 12일 기준 31개 주에서 지난 일주일간 하루 평균 신규 코로나19 환자가 그 전주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몬태나와 뉴멕시코, 테네시, 노스캐롤라이나, 버몬트주 등 5곳은 신규 환자 증가율이 50%를 넘었습니다. 환자가 감소한 곳은 메인, 텍사스, 워싱턴주 3곳뿐이었습니다. 조지 워싱턴 대학 리에나 웬 공중보건 교수는 감염 경로를 파악할 수 없는 환자들이 많다며 이는 극도로 걱정스러운 추세인 만큼 나라 전역에서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영국 정부가 코로나19 재확산을 억제하기 위한 3단계 대응 시스템을 발표하고 많은 희생이 따르는 전국 봉쇄만은 피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코로나19 확산을 방치해 집단 면역에 도달한다는 것은 비윤리적이라며 선택사항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보도에 박상남 기자입니다. 하원에 출석한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다시 심각해진 코로나19 재확산 상황을 언급했습니다. The number of cases has quadrupled in the last 3 weeks. There are now more people in hospital with COVID than when we went into lockdown on March the 23rd. 그러면서 정부의 3단계 대응 시스템을 공개했습니다. 지역별 코로나19 감염률에 따라 대응 수위를 보통과 높음, 그리고 매우 높음 등 3단계로 적용하는 것이 그 골자입니다. 매우 높음 단계에서는 술집 영업이 금지되고 실내외를 막론하고 타인과의 만남이 금지됩니다. 존슨 총리는 지역 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리버풀시를 매우 높음 지역으로 설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높음 단계에선 실내 안에 타인과의 만남이 제한되고 보통 단계로 분류된 나머지 지역에서는 지금처럼 6명 이상 모임 금지, 저녁 10시 이후 술집과 식당 영업 금지 등의 조치가 유지됩니다. 존슨 총리는 이 같은 대응책을 발표하며
많은 희생이 뒤따르는 전국적인 봉쇄 조치는 피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I do not believe that would be the right course. We would not only be depriving our children of their education, we would do such damage to our economy as to erode our long-term ability to fund the NHS and other crucial public services. 영국 하원은 정부가 추진하는 3단계 대응 시스템 승인 여부를 놓고 표결할 계획입니다. 한편 존슨 총리는 바이러스 확산을 통해 집단 면역을 시도해야 한다는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도 이날 언론 브리핑을 통해 집단 면역 논의는 비윤리적이라며 선택사항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거브러예수스 사무총장은 집단 면역은 백신 접종에 사용되는 개념이라면서 공중보건 역사상 집단 면역이 전염병 발병에 대응 전략으로 사용된 적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박상남입니다. 장 카스텍스 프랑스 총리는 현지 시간 12일 코로나19 확산세가 지금보다 더 심각해진다면 지역별 봉쇄 조치를 내리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카스텍스 총리는 이날 프랑스 앵포 라디오와 인터뷰에서 지난 봄과 같은 전면적인 봉쇄는 어떻게든 피해야 한다면서도 프랑스에 밀어닥친 코로나19 재확산이라는 거센 물결 앞에 느슨해져선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지역별 봉쇄는 가능하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그 무엇도 배제해선 안 된다고 답했고 예상보다 건강 지표가 더 악화하고 중환자실 병상이 더 많이 채워진다면 추가적인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최근 들어 매일같이 10,000명 넘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중국 본토에서 약 2달 만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발생해 비상이 걸렸습니다. 올가을 2차 유행이 시작될 것이라는 경고가 잇따른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중국 전역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교준 기자입니다. 중국 산둥성 칭다오. 늦은 저녁 검사를 받기 위해 시민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지난 일요일 코로나19 확진 환자 6명과 무증상 감염자 6명이 확인돼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들 모두 칭다오의 한 흉부외과 병원 환자와 의료진, 환자 가족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글로벌타임스는 이 병원이 코로나19 해외 유입 환자 치료 기관이어서 이들 환자 관리에 허점이 생긴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인구가 1,000만 명 가까운 칭다오시는 즉각 전 주민을 대상으로 핵산 검사에 들어갔습니다. 중앙보건당국도 신속히 지원에 나섰습니다. 国家卫生健康委今天已经派出工作组赴青岛指导当地开展疫情防控工作。 중국 본토에서 코로나19 환자가 나온 건 약 2달 만에 처음입니다. 베이징 등 인근 도시들은 칭다오 방문 자제를 권고하는 등 긴장하는 모습이 역력합니다. 중국 보건당국은 국경절 연휴가 끝나자마자 환자가 발생해 곤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8일간의 긴 연휴 동안 중국 내 이동 인구가 6억 명이 넘고 칭다오를 다녀간 관광객만도 400여만 명에 달합니다. YTN 이교준입니다. 유엔은 지난 20년 동안 홍수와 가뭄 등 자연재해가 2배 가까이 증가했고 그 주된 원인으로 기후변화를 주목했습니다. 유엔 재난위험 경감사무국은 현지 시각 12일 보고서에서 2000년부터 2019년 주요 자연재해가 7,348건 발생해 123만 명이 숨지고 42억 명이 영향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1980년에서 1999년 발생한 자연재해 4,212건에 비해서 거의 2배 늘어난 겁니다. 피해액은 전 세계적으로 약 2조 9,7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415조 원에 달한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아시아가 3,068건으로 가장 많았고 북남미와 아프리카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국가별로는 중국과 미국이 각각 577건, 467건으로 1, 2위를 차지했습니다. 러시아가 미국이 주도하는 우주정거장 건설에 사실상 동참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미국은 오는 2024년 완성을 목표로 하는 유인 달 탐사 계획인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달 궤도에 소형 우주정거장인 게이트웨이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는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을 국제협력 프로젝트로 규정하고 참여할 나라를 찾고 있으며 현재 일본과 캐나다,
이탈리아 등이 참여 의사를 밝힌 상황입니다. AFP 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연방우주공사 크미트리 로고진 사장은 현지 시간 12일 게이트웨이는 너무 미국 중심이라면서 러시아가 대규모로 참여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로고진 사장은 그러면서 러시아와 미국의 주도로 건설된 국제우주정거장 ISS야말로 진정한 국제적 프로젝트라고 강조했습니다. 일본이 일제 강제동원 배상 소송과 관련해 우리 정부의 조치가 없다면 한국에서 열릴 예정인 한중일 정상회담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같은 요구는 스가 총리 의향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일본 정부가 올해 안에 한국에서 열릴 예정인 한중일 정상회담의 선행 조건을 요구하며 불참 의사를 밝혔습니다. 한일 갈등 현안인 일제 강제동원 배상 소송과 관련해 한국 정부의 조치가 없으면 스가 요시히데 총리가 참석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요구는 스가 총리의 의향이 반영된 결과라고 교토통신은 보도했습니다. 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지난달 하순쯤 강제동원 배상 소송의 피고인 일본 기업 자산 매각 문제와 관련해 한국 측이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으면 스가 총리의 방안은 있을 수 없다는 견해를 전달했습니다. 한국 법원이 압류한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자산을 현금화하지 않겠다는 보증을 요구한 것입니다. 일본 정부의 한 소식통은 현금화에 우려가 있는 한 총리는 한국에 가지 않는다며 연내회담 개최 환경은 갖춰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교토통신은 전했습니다. 새로 출범한 스가 내각이 한중일 정상회담 참석에 이처럼 강경한 조치를 내건 것은 한국 정부로부터 양보를 끌어내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사법부의 판단에 행정부가 개입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오고 있어 일본 측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연내 한중일 정상회담 개최는 무산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지난 2008년부터 시작된 한중일 정상회담은 3개국이 돌아가며 의장국을 맡고 의장국에서 회의를 열어왔습니다. 지난해에는 12월 중국 청두에서 열렸고 이번엔 서울에서 개최하는 방안이 추진돼 왔습니다. 일본 정부가 정례적으로 열리는 정상회담 참석에 조건을 건 것에 대해 교토통신은 일본도 과거에 정상회담 참석을 외교협상 카드로 쓰는 다른 나라를 비판한 적이 있다며 이번 대응은 모순된다는 인상을 부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방탄소년단이 피처링에 참여한 세비즈 러브 리믹스 버전이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100 1위에 올랐습니다. BTS는 이로써 다이너마이트에 이어서 두 번째 핫100 1위 곡을 탄생시키며 또 하나의 진기록을 썼습니다. 빌보드는 현지 시각 12일 예고 기사를 통해서 조시 685와 제이슨 데룰로, BTS의 세비즈 러브 리믹스가 이번 주 핫100 차트에서 1위를 기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세비즈 러브는 뉴질랜드 출신 프로듀서 조시 685가 만든 렉스드에 데룰로가 보컬을 더했고 BTS는 리믹스 버전에서 후렴구와 랩 파트 등을 맡았습니다. 세비즈 러브는 지난주 핫100 차트에서 8위를 기록했지만 이번 주에 BTS 리믹스 버전이 출시된 데 힘입어 1위로 뛰어 올랐습니다. 이번 주 핫100 차트에서는 세비즈 러브 리믹스에 이어서 다이너마이트가 2위를 차지하면서 BTS 곡이 나란히 1, 2위에 오르는 대기록을 세웠습니다. 상온 노출 사고로 잠정 중단도 했던 독감 백신 무료 접종이 오늘부터 재개됐습니다. 먼저 만 13세에서 18세 이하를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데요. 병원이 사람이 몰리는 걸 대비해서 사전 예약 후 방문하시고 되도록 몸 상태가 좋은 날 접종하시기 바랍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